전 세계가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미 가짜뉴스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호소하며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고, 브라질에서는 가짜뉴스로 정치권이 혼란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자 허위 영상물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해 10개월 동안 무려 1000건에 가까운 딥페이크 성범죄 조사를 벌였습니다. 문제는 검거된 사람 10명 중 9명이 10대 청소년이라는 사실인데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궁금한 이야기, 오늘도 글로벌 Y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치른 브라질에서는 여전히 대선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조작됐다는 가짜뉴스까지 퍼지면서 브라질 정부는 강경 대응에 나섰는데요. 일각에서는 정부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다는 논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수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2년 10월 치러진 브라질 대선에서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이 당시 자이르 보소나루 대통령을 두르고 승리했습니다. 뚜렷한 정치 성향 차이를 보인 두 후보의 맞대결 속에서 재선을 노렸던 보소나루 후보는 끝내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ue o sistema é completamente vulnerável, segundo o próprio TSE. E, obviamente, a conclusão da Polícia Federal. 이 같은 발언 이후 각종 소셜 미디어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작됐다는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퍼져나간 가짜뉴스는 급기야 폭력 사태로까지 번졌습니다. 수천 명의 폭도들이 브라질 연방의회와 대법원, 대통령궁을 습격한 겁니다. 폭동 참가자들은 모두 온라인에서 유포된 선거 조작서를 사실이라고 믿고 행동했습니다. 참담한 소요 사태에 브라질 정부는 가짜뉴스를 방치한 소셜미디어에 책임을 묻고 나섰습니다. O instrumento é bom, as redes sociais, mas vêm sendo instrumentalizados para atacar a democracia. 특히 소셜미디어 X에 대한 접속 차단을 명령하면서 표현의 자유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istem coisas que realmente são fake news, mas tirar do ar uma rede social é pouco demais também. Então, o caminho de uma legislação, ele é muito perigoso nessa área porque ele também traz uma mordaça e fere a liberdade de expressão. Grande fake news. O cara venceu por quê? Porque ele mentiu. E ele mente até hoje. Gente, como que pode? Embora, infelizmente, os nossos juízes deu uma forcinha para ele. Que também foi uma pouca vergonha. É uma vergonha nacional, gente.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논란 속에서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크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Muito fake news. E hoje é muito fácil você colocar fake news. Eu vou te dar um exemplo. E aí você não tem aonde está. E nessa emoção toda, e colocando as pessoas não observam o detalhe que é qual é a validação disso. 가짜뉴스가 정보 조작을 넘어 국가 시스템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브라질 폭동 사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경계해야 할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YTN 월드 김수환입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일부 빅테크 기업이 사실 확인 시스템 규모를 대폭 축소하면서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기업들은 이용자 주도 정보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며 사실 확인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신승진 리포터입니다.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며 빅테크 기업의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글로벌 테크 기업 메타는 자사 플랫폼의 사실 확인 기능과 혐오 표현 규제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자체 컨텐츠 검열 기능을 없애려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시민들은 가짜뉴스가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ay when people come up with like celebrity deaths,
a lot of that sometimes isn't always true, or some of the details of the deaths are fabricated. And I think it's hard to tell what's true and what's untrue in different articles. I think that the examples that stand out to me are all political in nature. I think that definitely in the times when politicians are campaigning, you see a lot more of that stuff on social media.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합성 영상물 등 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자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의 경우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성적인 이미지나 해로운 범죄 이미지를 생성하면 생성자나 게시자에게 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미시시피는 각각 선거 전 일부 기간에 한해 딥페이크 게시물을 금지하고 딥페이크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배포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제공자인 빅테크 기업의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가짜뉴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So it's a problem of how you get the companies that are providing these deepfakes on the internet. How do you get control of them and prevent them from doing this? Right now, there aren't really good legal tools in the United States to prevent that. 컨텐츠 플랫폼의 규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정부의 뭐 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계속 지금도 논란이 있고 고민이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짜 효율적인 규제 방안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심각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대책을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소셜미디어 X는 지난 2022년부터 사용자 주도 검증 시스템인 커뮤니티 노트를 도입했고 메타 역시 지난 18일부터 같은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정보 제공자인 플랫폼의 책임을 물을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정보 검증의 책임을 사용자에게 떠넘기는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피닉스에서 YTN월드 신승진입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가짜 뉴스에 대한 위험성은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핀란드에서는 무분별한 정보를 스스로 확인하고 가짜와 진실을 구별하는 힘, 일명 미디어 문해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김은진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주어진 단어를 조합해 가짜뉴스를 써냅니다. 이렇게 만든 가짜뉴스를 게임 속 웹 세상에 올립니다. 다른 이용자의 반응이 클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게임입니다. 미디어 산업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열린 대회에서 2등을 차지한 뉴스페이커입니다. Important thing in this game is to get your news to spread, and that happens either by getting upvotes, like good feedback, or then negative feedback. And we thought that this kind of insider's perspective, someone who is making fake news themselves, that perspective would offer a way to look at misinformation and fake news in a critical way. 게임을 하면서 가짜 뉴스가 돈, 정치적 이익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셈입니다. 게임 이용자는 가짜 뉴스의 확산 결과를 직접 경험하고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One important thing is that what we want to emphasize is that we all need media literacy skills and it is for all ages. What we still need to remember is that we need to take care of the basic elements of education. And if we think of media literacy, we need to really remember that we need to teach critical thinking skills and discussion skills and observation. 2013년부터 미디어 문해력 교육 정책을 전국적으로 도입한 핀란드는 다양한 시청각 교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핀란드 국립시청각연구소는 온라인 교육, 각종 책자 발간, 데이터베이스 운영 등을 통해 미디어 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발행한 부모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책은 아동, 가정을 위한 시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동 복지에도 미디어 문해력 교육은 늘 빠지지 않습니다. 아동, 청소년뿐 아니라 부모까지 교육 대상입니다. Think of families with children, with really young children, and even families expecting their first child. So we encourage adults to be present when the child is using media, and of course
the amount of media and how much time do they spend on their devices and technologies. But the presence of adults is really key in this context. 미디어 소비자가 아닌 가짜뉴스를 구분하고 비판할 줄 아는 탐구자를 길러내는 교육. 디지털 시대에 더 나은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핀란드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핀란드에서 YTN 월드 김은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최근의 가짜뉴스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더 정교해진 만큼 진실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은 단순히 가짜 정보를 생산하는 데에서 나아가 개인의 권리와 인격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도 작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사례와 대처 방법을 공동법률사무소 이채의 조윤희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변호사님께서 실제로 온라인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딥페이크랑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실제 범죄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작년에 제가 피해자 변호를 했던 서울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같은 경우가 바로 그 피해자들의 지인인 가해자가 이 피해자들의 사진을 포르노그래피 합성해서 유포한 그런 이제 범죄였습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그런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배포를 하면서 이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함께 배포를 합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성착취물 제작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오프라인에서 피해자들을 강간하는 등의 이제 성폭력 범죄까지 저지른 그런 가해자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이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가 심각하고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 실제 범죄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 딥페이크를 처벌하는 규정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에 허위 영상물의 제작 또는 유포를 처벌하는 규정인데요. 이 규정이 생긴 이후로 최근 몇 년간 범죄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대비해서 작년 한 11월까지의 그 검거된 건수가 거의 한 5배 정도가 늘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1000건 정도 피해 신고 접수를 받아서 수사가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성착취물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심의 건수도 2023년 대비해서 2024년이 한 3배 정도 늘은 23,000건 정도 심의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니 정말 이 범죄가 계속해서 좀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AI 같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나 SNS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범죄들이 점점 더 심각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이 허위 영상물을 제작 또는 편집,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소지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작년에 이런 좀 여론 형성을 통해서 법이 바뀌었고 지금은 형량이 불법 촬영 유포와 같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하고 있고 또 이런 허위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지금 이제 법제는 계속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제도와 법과 관련해서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I 기술의 투명성 관련해서 이 기술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그것을 공개할 의무를 저희가 이제 전기통신 사업자들에게 부과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법제는 어떤 불법 정보, 허위 정보 이러한 것들이 유포됐을 경우에 그것을 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규정 정도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규율이라든지 사업자들에 대해서 좀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은 아직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이 딥페이크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서 범죄가 많이 저질러지기 때문에 국내법의 효력이 닿지 않는 영역이거든요. 좀 국제사회의 어떤 공조와 협력 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좀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가령 이번 목사방 같은 경우에도 텔레그램 협조를 받아서 검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얼마나 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문제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좌우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분으로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이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이런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 등 죄로 처벌을 하고 있고요. 그 개인의 어떤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이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 정보가 아니더라도 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사칭하는 행위, 이러한 것들은 또 현행 스토킹 처벌법상의 스토킹 범죄로서도 처벌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그 어떤 우리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 질서를 좀 해치는 것일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남프랑스의 태양 아래 화려하게 빛나는 니스 카니발이 열립니다. 세계 3대 카니발 중 하나인 니스 카니발은 화려한 볼거리로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올해 카니발의 주제는 바다와 대양의 왕. 즐거움 가득한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거리 곳곳에서 음악이 흐르고 화려한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이 춤을 춥니다. 색종이가 눈처럼 흩날리는 이곳. 프랑스 남부의 항만 도시 니스 시내는 축제 분위기로 들썩입니다. 1873년부터 이어진 니스 카니발은 전통과 현대 예술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양이라는 주제에 맞춰 랍스타와 보거, 불가사리 등 다양한 바다 생물로 꾸민 퍼레이드 차량이 행진에 나섰습니다. C'est le plus grand carnaval de France. On sort le carnaval, à la fin on brûle le roi. Que le roi brûle, on a laissé toutes les mauvaises ondes, tout le négatif. Et on laisse place qu'au positif. 니스 카니발의 최고의 볼거리는 뭐니 해도 꽃들의 전쟁 행사인데요. 무려 10만 송이나 되는 꽃들이 축제 참가자들에게 선물처럼 쏟아집니다. 저도 미모사 한 다발을 받았습니다. 1876년 지역 화훼 산업과 농민들에게 존경을 바치는 의미로 시작돼 지금은 축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밤이 되자 황금바퀴에 불이 켜졌습니다. 14대의 카퍼레이드와 함께 축제 열기는 한층 더 뜨거워집니다. 커다란 바다뱀은 관객석까지 들어가 사람들을 집어삼킬 듯 움직이며 즐거움을 줍니다. Oui, et puis il faut pas oublier que notre principal char évoque un des personnages politiques et médiatiques qui défend justement cette nature qu'il faut protéger, la mer et la terre, les arbres, etc. Donc le thème premier de ce carnaval, c'est ça, l'écologie. le dieu Neptune. 마침내 카니발의 대미를 장식할 바다와 대양의 왕이 등장했습니다. 푸른 파도를 형성한 거대한 마차 위에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떠오르는데요. 모두가 무용수가 되어 축제를 만끽합니다. 150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 니스 카니발은 올해도 힘찬 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눈을 두는 곳 어디든 화려한 빛의 향연. 낮과 밤의 구분이 모호해진 이곳에서 사람들은 특별한 추억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Tous les spectateurs coréens à venir voir le carnaval de Nice parce que ce n'est pas que le carnaval à voir. On a une ville exceptionnelle, donc je vous invite et vous venez me chercher à la maison du carnaval et je vous ferai la visite de nos ateliers et vous allez passer un très bon moment. 글로벌 와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